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층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보시면 오늘 개인이 엄청 던졌어요. 거기다가 외국인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마구마구 던졌고요. 그 물량을 기관이 조금 받아주긴 했는데 많이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개인과 기관계가 매도했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원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1,299원쯤에 시작을 했다가 막 파동을 엄청 그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나고 이후에 이렇게 다시 막 솟구쳐 오르면서 1,304.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있었죠. 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7월에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 7월에도 연착륙이 아니고 이제는 침체가 있을 수 있으니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약간 이렇게 1%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발언이 되면서 지금 증시가 조금 미국 증시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팍팍팍팍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발등에 불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 요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휘발유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휘발유 값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 잡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중국 관세 인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바이든의 물가 대책을 내놓고 이거 내분 조짐이 있대요. 네, 약간 이 안에서도 아 이건 아니지 않아 도움이 안 돼, 혹은 뭐 도움이 돼 이러면서 서로 약간 의견 다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바이든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긴 하겠죠. 근데 아마 표심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요, 중국 관영지에서 브릭스 국제 결제망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에 동조를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릭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흥경제 5국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상회의가 23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융 제재에 맞서서 이 브릭스 회원 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이제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한 거죠.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네들끼리는 다 얘기가 된 것으로 봐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과 확실히 이렇게 진짜 대결 구도로 딱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릭스와 G7, 나토 이렇게 해서 약간 서로 싸우는 이렇게 견제하는 이런 선명해지는 미중 진영 대치 구도가 지금 딱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는 새우등이 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새 정부도 대중국 우호 정책 견지하길 바란다라고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뭐 거의 협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많이 중심축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침체가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솔직히 와닿진 않았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GDP 성장률이 4% 밑으로 밑돌 수 있다라고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봉쇄 때보다 훨씬 더 경제에 더 위협이 될 것이고 올해 5.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전방부대에 작전 임무를 추가했대요. 그래서 뭐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일단 뭔가 북한이 이런 작전 계획을 바꾸겠다, 뭐 임무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니까 이제 또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또 다시 돌리기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핵실험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꼭꼭 챙겨보도록 해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신규 발열자가 1만 명대 유지를 하면서 완치율이 99.5%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1차 유행은 조금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뭐 확실하게 이거를 믿을 순 없죠.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북한 내부에서 이게 이런 통제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완전히 해제했다라는 것 자체로 아 이제 좀 좋아지긴 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중국산 백신을 지난달에 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5월달에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접종 수요 파악도를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중 간의 열차가 곧 운행을 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방역 물품 추가 지원 예상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은 관계가 괜찮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협조를 조금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도 대응이 없으니까 대응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북한은 우리나라랑 앞으로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잘 지켜봐야겠죠. 이제 이거를 좀 보면서 약간 당하긴 했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은 유럽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막 WHO에서 뭐 긴급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시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돌연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스크 의무화가 회자가 되고요. 사람들의 면역력도 이제 좀 약해지고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 마스크, 손 씻기는 계속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계속 이렇게 한번 치솟았다가 다시 빠지고 치솟았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패턴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팍팍팍팍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빠지는 게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 올라갈지 다시 이렇게 다시 증상이 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쭉 빠질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증시를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2% 하락을 했고요. 2314.3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더 빠지는 걸로 이제 생각이 자꾸 되어지는데, 아니, 저점이 좀 이제 왔으면 좋겠는데, 네,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코로나 전 단계로 가려면 좀 더 빠질 자리가 있어요. 뭐 요 정도까지. 그러면 한 2250포인트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빠지면 계좌가 아주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만큼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캔들 하나 한 5%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쭉 더 빠져가지고 네, 바닥을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일단 장이 열리긴 열리니까 내일 장은 또 어떨 건지 마음을 졸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네, 지금 4.36% 하락을 했고요. 714.3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니까 꽉 찬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뭐 꼬리가 없어요. 아래 꼬리가 없어요. 아래 꼬리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쭉 빠져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전까지 돌아가려고 하면 690포인트 뭐 이런 데까지도 아직 빠질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장대 음봉이 한번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끝나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뉴스가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또 없어가지고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을란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마음을 놓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장이 계속 연속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고생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주식을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떠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고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장 중에 장 초반에 완전 시초에 이렇게 스캘핑처럼 두 번 해가지고 먹고 나왔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종목을 잘랐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장대 음봉 꽂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꼬리 살짝 달았는데도 마이너스 6.32%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도 잘랐고요. 차백시는 오버나잇 시켰는데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 27%까지 갔네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전에 이미 여기서 살짝 높은 데 사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원숭이 백신으로는 안 되나? 막 이 생각이 들면서 네, 빠이빠이 했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기 앞에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아예 그냥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패인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빼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잘라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잘랐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7.89% 네, 됐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더 빠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종목들이. 네,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오늘 뭐 좀 이렇게 밥 먹고 왔더니만 마이너스 5%막 빠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단타도 치면 안 되는 날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오늘 원전이 조금 세길래 원전 노리고 따라 들어갔다가 요거는 일단 오버나잇 시켰어요. 내일도 조금 원전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G2 파워나 이런 데 조금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얘는 오버나잇 할 건데 만약에 얘도 내일 만약에 넘어진다 하면 무조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텍이나 DKND 같은 경우는 지금 DKND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앞전에 치고 올렸던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요 부분은 지금 깼거든요. 그래서 원래 얘도 잘라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무증 물량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라서 마이너스 폭이 더 크긴 큰 거거든요. 근데 와 이게 확실히 장은요 네 어려웠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장이 맞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뭐 마이너스 10% 20% 30% 쭉쭉 녹아내리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업종 보시면 이렇게 코스닥 이렇게 쭉쭉쭉 빠질 때 보니까 아직 길이가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비스크리멀하게 코리아나 때처럼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때 보시면 거의 뭐 한 30 몇 프로씩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한 19% 정도? 근데 이 전부터 이미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빠진다 그러면 거의 뭐 비등비등하죠. 네, 여기서부터 하락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 코로나 때 지금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코로나 때 요때는 주식을 안 했어서 못 겪어봤거든요. 근데 요때 지금 겪고 있으니까 아 계좌가 이렇게 녹아내리는구나. 진짜 빠른 판단과 네, 손가락 마우스 클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안 자르고 버티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고 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안 올라오고 빠져도 정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있어서 당상 아니구나. 일단은 잘랐다가 다시 나중에 밑에서 잡는 게 훨씬 더 네,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구나. 왜냐면 시드가 너무 녹아내리니까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장까지 네, 좀 마음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은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신 다음에 네,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주대친교 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